안녕하세요. 최원철의 상가몽땅의 최원철입니다. 오늘은 그 동탄 2기 신도시 그 상권 탐방에 대해서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촬영한 다음에 현장에 가서 지도를 놓고 그 현장을 보면서 과연 상권이 어떻게 형성됐고 또 앞으로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 건지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해서 그것을 같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요를 사무실에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동탄 신도시 토지용 계획도를 보면 이미 한 10여 년 전에 그 도시가 완성된 동탄 1기 신도시가 이쪽에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탄 2기 신도시가 이 화면상으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은 이쪽 1기 신도시를 동동탄이라고 얘기도 하고, 동동탄이라고 그러고, 이 2기 신도시를 서동탄이라고 얘기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답사는 상권 탐방은 2기 신도시에 대한 탐방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1기 신도시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1기 신도시의 개발 개요를 보면요, 개발 면적은 위치는 이제 경기도 화성시고요. 면적은 약 274만 평이고, 그 다음에 계획 호수, 즉 세대는 4만 1000세대가 좀 넘고요. 수용 인구는 약 12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이게 동탄 1기입니다. 동탄 1기는 개발 면적 274만 평, 세대수는 약 4만 1000세대, 수용 인구는 한 12만 6천 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동탄 2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잠깐만 개발 개요를 볼게요. 자, 동탄 2기 신도시 사업 개요입니다. 개발 면적은 일단 726만 평입니다. 아까 270만 평이니까 약 325, 37대 21, 3배 정도까지는 안 돼도 한 2.5배 정도 면적. 그러니까 동탄 1기 신도시에 비해서 동탄 2기 신도시는 약 2.5배 정도의 면적을 개발하는 신도시입니다. 사실 700만 평이 넘는 면적이니까 사실 규모 면에서는 개발 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신도시죠. 아마 대한민국 신도시 중에서 이렇게 넓은 신도시는 몇 개 안 되는 걸로, 송도 국제 신도시 또는 명지 신도시를 합했을 때 1기와 2기를 합했을 때 면적, 고도 국제 신도시도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 400만 평 정도 되니까 평택 고도 신도시도 좀 작고요. 300만 평 정도가 좀 작고요. 파주 운정 신도시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합하면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적은 그렇고요. 그러면 계획 호수 세대는 11만 6천 세대. 그래서 인구가 수용 인구를 28만 5천 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엄청나게 개발되는 신도시입니다. 현재 이 지도상으로 보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현장 가서 탐방을 할 때 지도를 놓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일단 제가 화면상으로 조금 불편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이 동탄 1기고요. 여기가 동탄 2기 신도시 약 720만 평 정도 되는 데고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리베라 CC라 해서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요 유해를 갖다가 이 동탄에 계신 분들이 여기를 북동탄이라고 그러고, 요 가운데를 갖다가 뭐 중동탄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 전체를 이 리베라 CC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를 남동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에 대해서 상권 탐방에 대한 내용들을 업로드하기 전에, 탐방을 가기 전에 먼저 요걸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른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상권을 갖다가 그 자연상권하고 계획상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자연상권, 계획상권이라는 용어 자체는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서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 제가 상권 답사를 하면서 스스로 좀 뭔가 구분을 짓기 위해서, 투자를 하거나 뭐 상권을 판단하기 위해서 구분을 짓기 위해서 감히 제가 임의대로 만든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상권, 그러니까 자연 또는 상권이라고 단어를 네이버에서 치면 어떤 의미인지 나오는데, 자연상권을 붙여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그런 의미의, 그런 어휘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왜 제가 그렇게 구분을 했냐면 지금 이 동탄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상권입니다. 그러면 계획상권이 뭐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연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적으로 상권이 형성된 곳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원래는 상권이 없었는데 인위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어느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아파트가 입주되고 그 다음에 그 상업지역에 상가가 공급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입주된 사람들에 의해서 상권이 형성되는 곳, 즉 계획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상권이 형성되는 것을 제가 앞으로는 계획상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자연상권은 어떤 데를 자연상권이라고 그러냐면 요새 가장 핫하다는 익선동, 아주 오래전부터 또는 뭐 경리단길, 그리고 뭐 건대 입구, 종로 뒷골목, 뭐 명동, 서울대 입구 상권, 서울대 입구역 상권, 강남역 상권, 뭐 부산으로 가면 서면 상권, 남포동 광복동 상권, 대구 동성로 상권, 뭐 이런 데를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여 소비해서 상권이 형성된 곳은 제가 자연상권으로 분류를 하고 자연상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도시계획, 특히 신도시,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같은 일기 신도시, 또는 뭐 지금처럼 진행되고 있는 동탄 2기, 파주, 운정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 미사, 강변 신도시, 위례 신도시, 판교 신도시, 뭐 혁신도시 같은 이런 데를 갖다가 제가 이제 계획상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투자 접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유튜브에서 제가 유튜브가 아니고 다른 촬영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촬영분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일단은 동탄 2기 신도시는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소비자들이 모이는 그런 자연상권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상업지역이 지정된 다음에 상권이 형성된 계획상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계획상권을 이 동탄 2기 신도시는 어디를 답사를 다닐 거냐? 일단 이렇게 지도를 놓겠습니다. 조금 제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지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답사를 여기 동탄역이 있습니다. 동탄역이 여기 있고요. 이 동탄역 역세권 상권을 먼저 답사를 하고, 그럼 이 동탄역은 지금 이제 SRT가 운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2022년 정도에 그 GTX가 아마 개통될 예정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GTX가 개통됐을 때 상권의 역량,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옆에 있는 요 빨간 상업지역, 그리고 이쪽에 빨간 상업지역에 대해서 현재 상권이 어떻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상권이 더 활성화될 것인지, 뭐 그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가장 먼저 상권이 형성된 일자 라인 2개가 있다 해서 11자 상권이라고 하고 있는, 즉 동탄 분들이 여기를 갖다가 11자 상권이라고 합니다. 이 11자 상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로 내려와서 여기 디귿자 형태로 보이는 여기 카림 에비뉴가 있는데 카림 에비뉴 상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카림 에비뉴 상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쭉 내려와서 여기 보시면 디귿자 이렇게 형태가 등으로 되어 있죠. 쌍디귿자 상권에 대해서 제가 또 현장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밑에 내려오시면 동탄 호수공원이 있는데, 이 호수공원 옆에 상업지역, 빨간 상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호수공원 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 순서대로 현장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뒤에 유튜브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SRT가 개통된 현 시점, 그리고 GTS가 개통됐을 때의 그 어떤 역량, 상권의 역량, 그리고 이미 뭐 11자 상권, 그 다음 카린 에비뉴의 항아리 상권, 그 다음 호수공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상권들에 대해서 다른 촬영본을 보시면 다른 촬영본이 아니고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가몽땅의 최원철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가 롯데캐슬. 그래서 저 앞이 주상복합이에요. 이쪽이 백화점. 자, 그러면 일단 얘를 갖고 교통호재는 왔잖아요. 그 GTX가. 그리고 네. 사실 그날 강의 때도 제가 조금 말씀을 엊그저께 금요일날 GTX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 아파트 가격에는 이게 도움이 무조건 돼. 그러니까 아까 시범단지가
정말 좋은 아파트 맞아요. 네, 백화점 바로 횡단보도 건너면 백화점이 있지, 터미널에 있지, 그 다음에 SRT 바로 앞에 있지, GTX 2022년에 개통 되지. 그러니까 이 시범단지는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전망에 더 오를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아까 저 멀리 있는 것들은 올라도 그냥 고만하게 오를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제 주거용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과연 얘가 저쪽에 있는 상가들하고 이쪽에 있는 상가는 얼마나 퍼스트냐. 지금 이게 아까 일단 SRT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거리용이다 라고 강의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SRT 장거리, 지금 이걸 타고 장거리용을 타고 오신 거예요. 근데 내리는 공간이 어디였습니까? 지하였죠. 맞잖아요. 그럼 만약에 동탄 시내의 어떤 목적을 갖고 오게 되면 여기서 나오자마자 다 기다리는 거잖아. 이걸 타고 어디로 가? 목적지로 갈 거 아닙니까? 택시를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거나 누가 승용차를 갖고 오면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타고 가니까 이 SRT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탄 2기가 다 입주해도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상가를 이용할 일은 진짜로 없습니다 라고 하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GTX가 개통이 되면 2022년에 GTX는 잘 모르십니까? 아시죠? 네. 예.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아까 여기가 인구가 12만, 아니 세대가 12만 몇천 세대, 약 12만 세대란 말이야. 그럼 인구 자체만 하면 12만 곱하기 3인만 해도 36만, 여기가 4만 5천 원. 그래서 여기가 엄청난, 그러니까 동탄만 1, 2기를 합해버리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만에다가 4만 5천 정도 되니까 16, 17에다가 한 60만, 70만 되는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이미 여기 1기가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출퇴근을 위해서 이 GTX를 이용할 거라고. 지금 SRT를 이용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애들을 학원을 보내고 빵을 사 먹고 의용 가는 거는 다 자기네 상업지역에서 기본적으로 해결할 거라고. 그 다음에 큰 병원을 갈 때는 그 아까 동탄 1기 한림대병원 아까 얘기했는데, 한림대병원이 그 삼성 전자 그쪽에 있거든요, 맞은편에. 글로 사실 가요, 큰 병원은. 제일 가까운 데가. 그리고 아까 이제 저기는 3계층이니까 좀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냥 개인 의원 있잖아. 의원은 무조건 자기는 아파트 여기 가면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용할 거라고. 학원 여기서 보낼 거 아니야. 아까 여기 20평대 30평대가 주축이거든요. 애들이 다 어려요. 광교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 전체적으로 젊잖아. 다만 호수공원 쪽에 그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연령대가 높아요. 그게 비싸거든. 그 연령대가 나오더라고. 여기는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아요. 그러면 다 애기들 초등학교 정도 유치원 애들이 많거든. 그러면 다 인근에서 놀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소비를 하러 올 일은 없어. GTX가 개통이 돼도. 그럼 누가 이걸 이용하냐면 여기에서 사실은 서울에 직장을 갖고 있고 여기 거주자들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직장을 가기 위해서 GTX가 개통되면 이걸 타고 글로 가. SRT보다는 요금이 쌀 거예요. 지금 SRT밖에 없으니까 다니는 거고. 근데 SRT가 기본적으로 장거리 좀 요금이 비싸잖아요. 근데 GTX는 그거보다 전철보다는 비싸지만 SRT보다 분명히 낮을 거라고. 그렇게 되면 여기 사람들이 이 뭐 트램이 생기든 버스 다닐 거 아닙니까? 타고 일단 이 앞에까지 온다고. 여기까지. 상업지역 앞에 내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 여기를 수선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리면 바로 내려가 엘리베이터 타거나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서 서울로 간다고, 삼성역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또 흩어지겠죠. 18분이니까. 요거 한 넉넉 잡고 20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누가 그때 동탄이 30분밖에 안 걸린다고. 최연아 씨. 살고. 여동생이십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입주자들이 다 입주가 돼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서울로 출퇴근이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출근할 때는 여기 상가를 이용할 일이 없어요. 자, 거기에서 일이 끝났어. 서울의 직장인들이 회식을 어디서 해요? 서울에. 거기서 하고 각자 자기네 집 방향으로 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여기와 또 떨어져요. 회식 끝나고 식사 거기서 끝나고 점심도 거기서 먹을 거고 저녁 회식도 거기서 할 거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옆에 버스가 딱 기다려. 그러면 이거 타고 또 어디로? 시골. 그래서 아니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여기가 저쪽이 평당 5천에 분양을 했고요. 여기가 4천에 분양을 할까? 그러면 과연 평당 5천에 분양을 한 상태에서 20평이면 10억인데 그러면 거기 김밥집이 들어오든 식당이 들어오든 뭐 그러면 기본 월세가 300에서 400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과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임대를 맞추는데도 다행히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오피스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역세권이다 보니까
이 시행사들이 꼭대기층까지 상가를 짓기에는 자기도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역세권이가 위에를 4, 5, 6, 7, 8, 9 정도를 오피스를 굉장히 많이 공급을 했어요. 아까 저쪽도 보면 오피스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 기본 수요는 있어. 근데 지금 가면 장사가 좀 돼요. 이유는 공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다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심, 저녁에 삼겹살, 소주, 지금 거의 그 형태로 상가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가만큼은, 이 상가나 여기 상가만큼은 GTX가 개통이 돼도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그게 뭐 급속도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렇다고는 예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팔아먹기는 굉장히 좋은 상가지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보다는 진짜로 뭐 이런 데나 이런 데를 훨씬 선호합니다.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거 가서 왜 그런지를 지도를 놓고 설명을 드릴 텐데 바로 임대가 맞춰지는 거야. 입주와 동시에 바로 임대가 맞춰지는 거야. 네. 여기는 여기가 입주가 돼도 얘네들하고 여기들하고 연관성이 없는 거야. 네. 그게 시기적으로 여기는 2년 3년 동안 또 공실로 가져가야 되고, 그렇다고 2, 3년 후에 정말 상권이 완전히 살아나갖고 여기가 정말 여기 입주자들이 전체가 여기가 소비한다? 그건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자기네 동네에서 일단 어느 정도 GTX에 대해서 설명 이해되시죠? 뭐 우리 백 선생님은 또 금요일 날 그 수원역 GTX까지 제가 말씀을 그날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교가 수원역은 분명히 다르죠. 그건 전철이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일산 킨텍스는 다른 게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자, 요 정도로 하고 여기를 한번 둘러보고 차 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둘러보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자, 지금 우리가 어디냐면 요걸 이렇게 돌려봅시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아까 여기는 이 플로레스는 통건물이었고 통 하나로서 분양을 한 거고, 여기는 이제 필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 오피스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준공된 지가 좀 늦은 것들은 한 2년, 빠른 건 한 3년 됐습니다. 근데 지금 3년 된 것 중에서 공실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잘 되는 게 음식점, 기본적으로 오피스텔 입주자들, 그리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아요. 여기 지금 공사하시는 분, 그래서 식당가를 가보면 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거의 하고 저녁에, 사실 학원이나 이런 것은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의원도 여기 거의 안 옵니다. 자기는 아파트 쪽에서 아파트 쪽에서 이미 상권 형성이 돼갖고 여기 입주하면 바로바로 상가들 임대가 맞춰질 거 아니야. 여기는 진짜 속도가 빨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오피스텔 말고 상층건물들 보면요, 빈대 아직도 2년 3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동탄역 앞임에 불구하고. 그럼 나중에 GTX가 개통됐을 때 어떻게 됐냐, 이제 또 그 얘기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좋아지냐? 제가 볼 때 그 변수는 없다. 다만 오피스텔 가격은 오른다 이때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개통되면 오피스텔 수요는 무조건 늘어나요. 교통이 좋아지니까. 그러면 현재는 GTX가 없으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만약에 500에 30이다 예를 들어서, 그때 되면 뭐 500에 40이 될 수도 있고 확 올라가진 않지만 무조건 가격 상승할 요인이 있고, 그러면 이 앞에 시범단지를 개통되면 또 전세가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면 현재 9억대라도 일정 부분은 상승을 시킬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는 무조건 입지가 좋아야 되는 데인데 여기 최고입니다. 시범단지가. 자, 설명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장사가 정말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 옆에 스타벅스가 있고. 그러면 거기는 원래는 임대가 나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내막은 몰라. 근데 그 수제빵집 있잖아. 그러니까 차를 갖고 와서 애기를 먹이려고 그런 업종이 들어오면 대박인 거야. 근데 사실 이거 분양받을 때 그런 업종이 들어올 줄을 모르잖아.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스타벅스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그 다음에 저기 맞은편에 저 주상복합 저기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판교에서 어디 본 거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거기까지 보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쭉 걸어가요.